네, 안녕하세요. 사람이 자산인 기업 경영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주식회사 필더필의 대표 신다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문화 관련된 스타트업 5년 차인데 감사하게도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코로나에도 저희는 조금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해가면서 빠르게 적응을 해서 감사하게 작년에도 한 200% 성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딱 의뢰받고 나서 제일 고민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이 자산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오늘은 어떤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내가 어떻게 5년 동안, 4년 조금 넘게 동안 해왔는지를 점검하는 기분에서 정답은 전혀 없고 저도 아직 정답을 못 찾았지만 같이 훑어보는 필더필의 경험들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사회 문제를 문화로 해결해 나간다는 어떤 슬로건 하에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저희는 사회 문제가 정치나 경제로 해결할 수 있고 더 빠를 수는 있지만 문화로 해결을 해야지만 사람들 일상 깊숙하게 자리 잡아서 그게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나간다라고 믿고 그것을 기획을 통해서 문화 활동으로 풀어내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산타런이라고 해서 기부를 좀 즐겁게 하는 문화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페스티벌들을 자체적으로 열어 나갔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ITN이나 KBS 9시 뉴스에 매년 생중계되는 이런 행사들을 주최해 나가는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게 한 매년 3,000명씩 산타들이 돼서 유료 행사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한 5만 원씩 내고 직접 기부하러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행사들을 하다 보니 좀 이슈가 많이 됐었고 기업의 CSR 파트, 그러니까 사회공헌 파트에서도 조금 뭔가 사회공헌인데 힙하게, 그러니까 복지스럽지 않게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때 저희한테 의뢰를 주셔서 지금 뭐 현대모비스나 GS칼텍스와 같은 대기업들의 CSR 사업을 연간으로 맡아서 새롭게 다 런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GS칼텍스랑 함께는 이제 취업준비생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캠프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취업준비생들이 이제는 취업 역량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 거를 잘 어필하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먼저 알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도구가 예술이라는 표현 도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문화 기획을 통해서 엮어나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 활동들을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던 문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문화예술가들을 연결하고 문화단체들을 유통한다고 믿어왔어요. 저희가 매년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것들이 꽤 적지 않은 수고 그 비용이 꽤 만만치 않게끔 컸는데 이런 문화예술 유통을 내부적으로 소셜 미션으로 가지고 가면서 꾸준히 해왔지만 저희가 혁신을 시도한다고 했지만 혁신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1년에 많이 해봤자 할 수 있는 행사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게 과연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컬처테크 기업으로 이제 변모를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업계는 사실 지금도 창작과 소비와 유통이 분리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활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해결해주기 쉽지 않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랑 기술이 활용된다면 충분히 합심돼서 재밌는 룰 체인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는 컬처테크 기업으로서 신사업팀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에 오아라이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합니다. 오아라이브 플랫폼은 Ordinary Artist 라이브 플랫폼이라는 건데 평범한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예술 특화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인데요.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재밌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간 거고요. 이것이 없느냐라고 하면 이미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뭐 넷플릭스도 있고 네이버의 라이브 플랫폼도 있지만 이 중소규모의 아티스트들이나 신진 예술가들은 아예 입점 기회가 없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들은 대체 언제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이 문화예술 업계가 있었지만 다행인 건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는 걸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어준 작년 한 해였어요.
해외에는 사실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시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해서 문화예술 작품을 언제 어디서나 컨텐츠를 판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갔고요. 이걸 6월에 런칭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계속 재생산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수익을 다각화하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아라이브 플랫폼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넘겼는데 앞에 강의하신 분도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이 사진밖에 안 떠올랐어요. 참 두산이 광고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아주 탁 박아놓은 것 같은데 사람의 미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업계는 사람의 미래인가?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모든 회사들이 어려워서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이 스타트업계들은 특히 이렇게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하는 거는 미래가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우리에게 취직을 하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도 불안정해요. 그렇다 보니 사실 이 서로에 대해서 기대와 충족이 불일치해서 불만족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성장하지 않지? 라고 어떤 회사의 임원진들의 생각도 있고 반대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오면 이렇게 뭐 하려고 했는데 왜 회사는 그렇지 않지? 라고 하는 부분들 뭔가 계속 이 기대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서로 불만족하고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미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작은 중소규모의 스타트업들이나 뭐 기업들한테 어울리는 단어일까? 그냥 판타지인 건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고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사실 좋은 인재들을 길러나가고 좋은 인재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다 보니까 또 같이 해주신 분들이 같이 오래 성장하면서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 불일치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 뭘 더해주면 좋을까? 이거 한다면 좋아하려나? 그러다가 이제 막 불일치로 인해서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자아가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갑자기 과자를 회사 안에 늘리고 커피를 비싼 커피를 넣어놓고 밥도 많이 사주고 회식 많이 하고 비싼 와인 사주고 탄력근무, 유연근무, 주사일근무, 자율출근 이런 것들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회사가 그래 왔는데요. 참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쓸데없는 생각 5억 5만 개를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쓸데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과연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미래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두산이 만들어냈을 때 그 고민을 내가 했던 것이 과자를 주고 좋은 원두를 주고 자율 출근 이런 것들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 시기가 되면서. 근데 제가 이 넷플릭스의 이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본 거죠. 근데 규칙 없음의 책은 전 다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국내의 기업 문화 맞지 않고, 이거는 실리콘밸리니까 가능한 것 같고, 저대로 하면 신다이는 노동청에 매일 불려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중에 딱 하나 저는 공감을 했던 건, 이 좋은 직장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멋진 사무실이나 공짜 스시 같은 게 아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 잘하는 동료다. 라고 하는데, 뭔가, 그냥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반성했죠. 아까는 기대 불일치로 해서 그들을 탓하기도 하고 그들도 저를 탓하기도 했을 텐데 반대로 이제 내가 이들한테 좋은 복지의 대상이었을까? 왜냐면 저도 첫 회사가 제 회사고 창업이 저의 첫 회사고 첫 번째 직함이 대표였거든요. 이 작은 회사지만. 그러면서 나는 과연 꾸준히 성장을 해서 이들한테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좀 스스로에 대한 성장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뭔가 결심을 하게 됐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직 답은 모르겠어요. 아까 사람이 자산이 되는 기업 경영은 진짜 모르겠는데 보신 것처럼 나름대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제가 약간 넣어놨는데 제가 필더필 나름대로 좋은 직장, 좋은 동료 이렇게 되기 위한 3가지 방법 사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서 4가지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4가지가 사실 이건데요. 기본을 한다, 쓸데없는 건 없다, 잡담도 하자,
좋은 동료가 된다, 나부터. 그리고 마음 등가 교환이라는 이 네 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을 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한다도 아니고 기본만 한다도 아니거든요. 저희는 기본 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창피한 얘기인데 첫 회사가 제 회사인지라 그냥저냥 넘어간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좀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요즘 청년 세대들은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보다 더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는 세대인데, 저조차도 그런데 제가 어떤 완장 효과가 생긴 건지 그거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자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 그 스타트업이 아닌 중소기업들 혹은 중견기업들도 기본 자체를 안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 규정, 뭐 취업 규칙, 뭐 전자결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입사 시에 제가 한 명한테 오리엔테이션을 그날 하루만 한 4시간을 해요.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더 설명해서 약간 핑곗거리를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요. 난 다 설명했어. 이런 느낌처럼 정말 하나하나 정말 열성을 다해서 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하면서 서로 인지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경력직들이 들어오시면서 계약서 쓸 때 뭐 이렇게 많이 써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저 20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수로 따지면 계약서 말고도 뭐 인사규정, 프로젝트 규정, 법카드 규정부터 해서 이런 합의서들, 노사 합의서들, 그리고 취업규칙에도 특히 징계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 앞에서 사인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읽어보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한테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하고 나서 좋은 거는 그들도 알기 때문에 암묵적인 게 없어서 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정해놓은 거예요. 기본만. 그 외에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인간은 다 다른지라. 그래서 기본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중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노무사들이랑 많이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 노동청을 한 번도 안 가봤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력직들이 입사하시고 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 전에 저희보다 큰 회사에 다녔는데도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놀라시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으며 노무사한테 돈을 쓰길 잘했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창피한 얘기인데 기본을 잘하자인데 저희가 참 점심시간을 안 지키는 회사였어요. 뭐냐면 막 바쁘고, 특히 임원들은 그냥 점심시간 무시하고 그냥 일하고 그 뒤에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다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점심에. 뭐 싸우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기도 했지만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냥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있었던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 점심 알림봇을 임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위촉을 드리면서 점심시간 1시간 내에는 회사 앞에 안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휴게실에 가서 먹든 밖에 나가서 먹든 해라 라고 하면서 정말 기본적인 건데, 저는 이건 대부분의 회사도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게 시간이 과연 존중이 되는가, 휴게 시간이 정말 휴게인가에 대한 고민. 특히 그 휴게인가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는 사실 먹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동료가. 그냥 그것도 내버려 둬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의 문화는 더더 그런데 그조차도 아직은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건 휴게 시간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이제 막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 앞에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발 누리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기본 자체만이라도 누리자, 저희가 지키자, 다른 건 못 해줄지언정 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쓸데없는 건 없다, 잡담도 좀 하고 그러자인데, 회사가 저는 정말 하루 중에 정말 가장 오래 있는 공간이고 서로 다 그럴 거라 생각하고, 특히 회사 동료는 가장 오래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서로한테 좀 관심도 갖고 해야지 회사 자체가 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지는데, 저희 회사가 문화기획사라서 다들 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회사에 오는 걸 되게 기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회사 방문할 때. 근데 진짜 오면 키보드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정말 말을 안 했어요. 거의 무슨 진짜 선거 캠프 가면 막 텔레마케팅 하시고 막 그거 하시는 분들만 있는 그런 방처럼 그냥 키보드만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 회사일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이 포맷이라는 진단 도구를 통해서 이 쓸데없는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일을 벌려보자 해서 각자의 성향 진단을 다 해본 거예요. 15명을 다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지금 한 명께 아니거든요. 근데 다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림이. 이 삼각형 세 번째가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거예요. 근데 이 포맷이라고 하는 업무 성향은 계속 바뀐대요. 어떤 조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희 회사는 이 삼각형이 굉장히 높은 조직이고 이게 성과와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삼성 직원들이 이 삼각형이 높대요. 임원들이. 직원이 아니고 임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회사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강사분이 저희한테 진단을 해주면서 하시는 얘기가 월요일에 회사에 왔을 때 주말 잘 보내셨어요?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회사에 출근해도 첫 대화는 아무도 말을 안 하다가 업무 얘기가 있을 때만 말을 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말 문제다 라는 걸 또 처음 느낀 거죠. 창피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더더욱 그 부서 간에 팀 간에 또 분리가 생기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째 달 월요일에는 전체 전 직원이 간식을 먹으면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 쓸데없는 시간을 1시간 반을 마련을 했고 좀 더 잡담을 할 수 있는 문화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이렇게 뭐 딕시카드를 통해서 여러 워크숍도 해보고 뭐 맛있는 거 사와서 먹기도 하고 뭐 휴가권 뽑아보기도 하고 그냥 우리끼리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있으면 웃긴 건 결국 진짜 웃긴 상황을 같이 알고 있을 때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그냥 그때 생각나서 서로 뭔가 티키타카가 맞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업무에 대한 문화만 있을 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막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저 포함 공동 창업자가 2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코파운더가 있는 조직인데 늘 회식을 해도 3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저희가 빠지는 회식이 없었고 늘 시끄러워도 저희가 시끄러워서 잡담을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 3명에 대해서 너무 의존도가 높고 어쩌면은 저희 욕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3 플러스 알파가 아닌 조직을 만들자. 그러니까 언제나 늘 우리는 3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잡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도 늘리기 시작했던 게 이제 지금의 시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동료를 아까 일 잘하는 동료라고 그 넷플릭스 경영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 잘하는 동료라고 하는 게 저희 회사는 주니어가 많다 보니까 좀 착각을 많이 해요. 정말 내 일을 잘하면 되는 건가? 뭐 실무 잘하면 되나? 인데 사실 각자 역할에 따라서 각자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부족했었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 써있는 게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 바뀌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게 느끼자. 언제든 역할이 바뀔 수 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역할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인재상 자체도 특히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메타인지랑 주체성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고 이 두 가지가 없고 아까 포맷이라고 하는 진단 도구가 많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좋으신 분이어도 이제 채용을 안 하고 저희도 이제 익스큐즈를 하고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1, 2차 면접 이후에 과제 같은 것들을 들여서 면접 비용을 드리고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과제들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안에 필요하다면 면접 이후에 같이 어울려 보고 그 비용도 다 드려요. 면접 비용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저희는 일 잘하는 동료가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게 그냥 좋아서로 끝나지 말자. 성과를 같이 내고 서로가 뭔가 일을 잘해서 배우고 싶은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서 이 도전과 성장이 싫다면 군말 없이 열심히 따르거나 아니면 떠나라. 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는 동료나 우리랑 맞지 않는 동료가 있으면 서로 이거는 좀 피곤하고 힘든 일거든요. 이 작은 조직에서는. 그런 상황들로 이제 많이 탈바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 1, 2, 3번 다 그냥 뭐 다 상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생각한 것은 마음 등가 교환이거든요.
이건 제가 요즘 결심하고 있는 반대 사실 잘 안 돼요. 전 대인배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소인배더라고요.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막 미웠다가 좋다가 막 이러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마음을 주고 나면 준 만큼 뭐 받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게 뭔가 그 손해본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연애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이제 기업의 대표고 15명이 함께 있으면 그 손해봐도 문제는 없거든요. 조금 소갈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 등가 교환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한테 중요한 건 우리는 대기업처럼 엄청 많은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해도 성장의 만큼 써야 되는 다른 데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 순간 창피한 얘기인데 직원들한테 마음을 안 주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마치 1인 시위하듯이 막 대화도 더 잘 안 하고 더 일부러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되게 치졸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이 마음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좀 바뀐 게 있는데 저희는 연봉 5천만 원밖에 만약에 못 준다고 하면 연봉 7천 준다고 하는데 이직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면 안 되는데 인간의 다 당연한 그건데 저도 그럴 텐데 용역이 1억짜리랑 1억 5천짜리가 있다면 1억 5천짜리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랑 같이 해왔던 그 회사의 성장과 뭐 시간이 있는데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럴 거였으면 제가 5천 플러스 다른 걸 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내가 막 삐져가지고 치졸하게 닫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손해는 저였거든요. 왜냐하면 연봉 7천만 원을 제안받았을 때 그 사람이 현재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뭐 제가 얘기한 흔히 뭐 대표를 해야 된다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든 그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든 인성적으로 바른 것이든 이런 다른 신뢰 비용들이 그가 느꼈을 때 2천만 원이면 남아있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크게 가치를 느낄 텐데 저는 등가교환에서 그냥 늘 그것을 버리고 이 돈을 보고 가네 그들이 이렇게 또 탓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면서 또 치졸하고 창피한 부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해보는 건 없다. 마음에서 손해보는 건 없고 조금 속상하면 그냥 뭐 술 한잔 하고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그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1대1로 뭔가 마음을 주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네,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4가지 사람이 자산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최소한 해야 되는 4가지인 것 같고 최소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이 4가지밖에 아직 못 찾았어요. 앞으로 또 찾아 나가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라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너무 젊은 줄이고 제가 올해 딱 30인데 회사를 25, 6에 차렸거든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사람이 자산인 기업을 만드는 게 꿈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아까는 4가지밖에 못 찾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걸 찾아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보다 더 필더필에 좋은 인재들이 오시고 또 같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작은 회사의 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뭐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상기해보고 뭔가 결심할 수 있게 다짐할 수 있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필더필 팀원들, 문화기획팀들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